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자 금요일입니다. 네. 많은 분께서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어딜 나갔을까요? 이제 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또 주말이고. 그렇죠, 그렇죠. 금요일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또 즐겨야죠. 저도 오늘 술 한잔 합니다. 어디서요? 예,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 만나고 있어. 저 빼놓고. 예. 어디로 네. 가세요? 동네는? 보통? 뭐 여의도 여기 이 근처일 것 이 근처? 같아요. 예. 저 예. 류종훈 기자 있죠? 예. 류종훈 기자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 혹시 여의도에 계신 분 류종훈 기자 만나면 술 마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어디가 좀 핫한지 모르겠네. 요즘에요? 집에 있어가지고. 그쵸. 로이 아빠는 좀 예. 그렇죠. 요즘에 뭐 강남. 저도 근데 압구정 맞아. 압구정 말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뭐 하다 보면 네. 술 마시는 분들도 야 한번 잠깐 들어나 보자.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로 한번 또 우리가 꾸며갈지 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웃지 못한 그런 미국 시장을 한번 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오늘 1부는 제가 한번 혼자서 네. 같이 이야기 좀 하면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 좀 제가 사실은 시황을 떠나서 좀 재밌는 얘기도 한번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뉴스는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어떤 뉴스가 있는지 아마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빅테크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 빠지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2.5% 빠지고 메타도 빠졌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가이던스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바람에 시장 프리마켓에서 벌써 좋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까지 해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어제의 지수는 조금은 좋지 않았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좋지 않았겠죠. 빅테크 때문에. 예, 그래서 어제 아마 많은 분들 빅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실망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예,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 IBM도 물론 뭐 4%대 상승이면 뭐 크게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어떤 조정에 비해서는 이 정도 나왔으면은 좀 올려줬어야 됐는데 그러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승폭이다.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실적이 조금만 미끄덩거리고 좋지 않으면은 그냥 때려 맞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뭐 9% 가까운 폭락을 보여줬는데 연일 또 안 좋은 시장이 이어지면서 빅테크들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반기 때 정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정을 좀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대한 그러한 조정인지는 조금씩 지켜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포털 사이트, 레딧에서는 또 이러한 또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야, 너 왜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 제롬 파월이 위에 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US 이코노미, 미국 경제죠. 그래서 Why won't you die? 너 왜 안 죽냐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미국 연준이 지금 2022년에 정말 최고의 어떤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GDP 발표가 4.9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또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향후 11월 그리고 12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셈법이 좀 복잡해진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어제 또 하락을 하게 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겠죠.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성장주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 때문에 빅테크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발목을 잡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화면 좀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자 표정으로 보시게 되면 알 것 같아요. 자 3분기 GDP 성장이 나왔는데
4.9% 불리시하다. 자, 웃고 있죠. 네, 웃고 있어요. 자,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은 빨개. 네. 피바다로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거 시장에서 아니 경제가 좋다는데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있다는 게 폭락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예, 하지만 빠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복잡한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 GDP 성장에 주식시장은 다시 하락했다.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고개 드는 12월 금리 인상론입니다. 네, 금리 인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1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에 대해서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99%가 금리 동결로 갔는데 이번에 12월 13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예전에는 저 오른쪽에 자 이쪽이에요. 이쪽. 자 이쪽 보시게 되면 19.5% 이게 아예 없었거든요. 이게 0%였어요. 0%.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아예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둘 다 금리 인상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였는데 어제 GDP 발표하고 나서 제가 오늘 이 패드워치2를 좀 와보니까는 이게 지금 19.5% 금리 인상 25bp 인상하겠다가 지금 19.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FOMC를 좀 지나고 나서 FOMC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성명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지난 시간에 그 글로벌 라이브에 나오셨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했던 게 12월 달에 있는 금리 인상 또 FOMC 회의 다음에 점도표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고금리 상태,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그런 상태가 더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12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그러한 의견도 있다는 거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개 드나 12월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서 어제 또 시장에 대한 압박이 또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죠.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인데 이제 인텔부터 해서 아마존 그리고 인페이즈, 치폴레 대표적으로 제가 4개의 기업들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4개의 기업들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인텔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텔을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주당 순이익이 지금 전망치 대비해서 87%가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화색이 도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진짜 턴어라운드 제대로 이제 하는구나. 이러한 시장의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월가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사실 아직 30.5%가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7.6%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또 관심 있는 아마존이 또 6%를 상승한 부분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오른쪽에 네. 자, 6% 상승했는데 이게 제가 뭐 캡처했을 때는 6%였는데 지금 상황을 제가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영업이익이 4배 늘었다고 해요. 예, 영업이익이 4배 늘었고 그리고 AWS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클라우드 매출에서 12% 증가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증가했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완전히 돌아섰다. 지금까지 나온 빅테크 중에서는 아마존이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이 좀 들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이제 월가의 예상치, 뭐 포캐스트 지표들 뭐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 아마존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좀 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낮았던 부분에서 이렇게 4배, 뭐 3배 이런 순이익 증가가 나오니 지금 시장에서 프리마켓에서 6%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은 좀 화색이 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페이즈 지금 마이너스 21%예요.
사실 친환경, 태양광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포트에 친환경은 좀 들고 가야지. 근데 친환경 들고 갈 거면 어딜 들고 갈까? 태양광을 들고 갈까? 뭐 수소나 아니면 2차 전지 또는 뭐 풍력 이런 쪽을 들고 갈까? 여러 가지 이제 포트를 좀 분산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너무 좋지 않죠. 네, 태양광 너무 좋지 않은 부분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저희가 태양광 섹터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다른 기업, 그러니까 솔라엣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려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태양광 섹터가 전부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페이즈가 아예 실적을 발표되면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폴레, 이거는 사실 필수 소비재의 우리 또 레스토랑 대표 주자죠. 예, 치폴레는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멕시칸 그릴, 치폴레 하게 되면은 뭐 타코, 네, 아니면은 뭐 브리또 이런 것들 예,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호실적으로 또 발표했습니다. 예, 이제 어닝을 비트했어요. 예상치를 비트하면서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또 유산환님과 함께 좀 자세한 얘기, 우리 실적에 대해서 기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이 세계 경제의 어떤 역사적 변환점인가라는 제가 제목을 좀 붙였는데 이게 바로 근무 조건과 근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발생되는 뉴스들이 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일자리에 대한 어떤 구조 변화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갖고 나온 이유는 바로 자, 이분께서 작은 공을 아마 쏘아 올렸습니다. 네, 이분 아이고. 야, 이거 아니고요. 야, 이건 저희, 야, 이거 저희 그 채널인데, 뭐, 홍보차, 한 5초. 그러니까요. 5초 홍보차. 제가 이제, 사실, 우리 대리킴이 출산을 하면서 네. 잠깐 쉬었습니다. 잠깐 쉬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제가, 이제 좀 영상을 좀 올릴까. 자, 내용은 경제 엔터테인먼트. 아이고. 재밌는 거. 그러니까 뭐, 네. 코로나가 가져온 뭐, 플라스틱 대재앙. 인간은 도대체 몇 도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자, 인간은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예. 경제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교양, 사회 이슈 이런 것들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구독자가 927명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분께서 좀 작은 공을 쏘아 올리셨어요. 자, YTN 기사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9시부터 5시 근무는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라고. 예,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MZ 세대가 틱톡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지금 미국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좋아요 개수가 거의 20만 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죠. 네, 철 좀 들어라. 네. 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지금.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반면에서는 야 공감된다. 주 4일째 당장 시행해라. 우리 너무 힘들다. 공감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중도파. 예전에 계속 그래왔다고 지금 세대가 꼭 견뎌야 되는 건 아니야. 예전과 지금의 어떤 똑같은 잣대를 대면 안 되지. 네. 약간의 중도파.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 기성 세대와 지금의 세대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이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미친 짓 맞지? 미친 짓 맞대. 우리 박종원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약간 좀 아직은 좀 철 좀 들어라 쪽이에요. 저는. 그건 뭐 아직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철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아닙니까? 요즘은 또 다르니까. 요즘 다르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약간 70%는 철 좀 들어라. 네. 9시부터 5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일은 좀 해야지. 네. 기업이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아니 사람이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예. 하루에 3개 정도는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9시부터 5시까지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도 저녁을 좀 요리를 하고 데이트도 좀 하고 저녁 먹고 잠을 자고 싶은데 일을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요리할 에너지가 없고 운동할 에너지도 없고 내 여가를 보낼 에너지가 없다. 데이트도 못 한다. 연인과 이러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 자, 울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분이 더 작은 공을 쏘아 올려서 네. 지금 MZ 세대 여러 가지 지금 근무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순위 우리 또 킹한민국. 킹한민국이 3위에 있습니다. 3위. 3위. 예. 도대체 9 to 5
누가 가장 길게 일하는 나라가 어디냐? 터키가 1위, 멕시코가 2위, 그리고 한국이 3위예요. 네. 자, 미국은 지금 밑에 7위야, 7위. 7위가 울고 있어. 우리 어쩌라는 거야, 미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27.1%입니다. 27.1%가 9시에서 5시까지 일을 해요. 미국은 11.4%가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거의 4분의 1 넘는 수치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터키는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에 가까운, 거의 뭐, 당연히 9시부터 5시지. 무슨 소리야. 우리 대화창에 예.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네. 배우막 달리오님께서 퇴근하자마자 밥 먹자마자 글로벌 라이브 보면서 밑장 체크죠. 이게 정답이죠. 일하고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그렇죠.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예. 일 끝나면 글로벌 라이브 보고 그렇죠. 맥주 한잔 하고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맥주 한잔 하고 소주 한잔 하고 꽐라 돼서 집에 자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토요일 날 그렇죠. 오후 2시에 일어나야지. 네. 예. 그게 패턴이지. 그게 이제 용자의 마음. 그렇죠. 그래야죠. 예. 자, 하여튼. 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나라의 순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출근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가요. 출근 시간에 늦지만 않으면 오케이. 괜찮다. 81.7%. 네. 그러니까 만약에 9시 출근이면 9시 땡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이제 30대, 40대, 50대 이상 넘어가면서 50대 분들은 미리 출근해서 업무 준비 완료까지가 돼야 그때서부터가 일을 하는 시간이지. 그게 70%. 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옛날 직장 상사한테.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는 시간이 업무 시작이냐,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네. 준비 다 된 이후부터 업무를 하는 게 업무 시간이냐. 이거 되게 논란거리잖아. 사실. 그러네요. 그죠? 자,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1번 출근 시간에만 늦지 않으면 이건 출근한 거다. 2번 아니다. 미리 출근해서 준비해야지. 출근 시간 맞춰 하면 어차피 와서 커피 한잔 할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 지금 제이돌돌님이 네. 자영업자는 진짜 꿈 같은 소리군요. 근데 진짜 그래. 자영업자는 뭐 그냥 뭐 전화만 오면 뛰쳐나가야 되죠. 그쵸. 그냥. 예, 하여튼 지금 이런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의 어떤 재택근무가 진행이 됐고 네. 이러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근무 환경과 근무 조건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출근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업무 환경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지금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세대 간의 어떤 의견차,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지금 반응을 제가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훈 님과 이지희 님 빼놓곤 다 1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태훈 님하고 이지희 님은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된다. 어차피 출근 시간 맞춰 오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뭐 준비하고 하면은 일단 일 시작하는 게 늦다. 그게 그린데이 님 합류하셨네요. 그린데이 님 합류하셨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1위예요. 지금 김태훈님, 네. 그린데이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구나. 그쵸. 예, 딱 나오죠. 직원 10명 이상 데리고 계신 그쵸. 오너, CEO. 그러시구나. 세오 분들이십니다. 세오 그럼 분들. 먼저 나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8시간 일할래? 하는 분들 8시간을 유연하게 한번 근무할래?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34%가요. 나는 유연한 근무를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3%는 그래도 9 to 5. 네. 그래도 나는 시간에 정해져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본 이제 전통적인 그런 방법. 그리고 18%는 하루 10시간을 일을 할게. 그 대신에 주 4일제로 가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은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를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유연한 근무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한 상황을 제가 뒤에 또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마 노조
그리고 파업 이런 이야기 정말 노이즈가 많았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나의 근무 조건을 위한 나의 근무 환경을 위한 대대적인 파업이거든요. 그쵸. 내 임금 상승을 위해서 아니면 AI를 통한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또는 내가 재택근무를 위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파업에 나온 여러 가지 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기업단에 또는 전 세계 경제 분야에 걸쳐가지고 큰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뉴스를 뉴욕타임스에서 최근에 가지고 나온 뉴스 10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이걸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야 드러나는 재택근무 실체들. 오. 세 가지 변화를 이 뉴욕타임스에서 다뤘어요. 네. 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과거에서는 물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니까 직원들이 아주 개판이더라. 일을 안 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맨날 뭐 늦게 준다든지 뭐 일을 미룬다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유 나 재택근무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백투 오피스로 와서 다시 일해. 우리의 감시 하에서 네. 일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너에 대해 임금을 줄 거야. 그런 얘기가 있고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의 재택근무를 가지고 뉴욕타임스에서 일단은 서두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자, 이 재택근무는 자발적으로 한 재택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치가 너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함축돼서 이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자발적이지 않았고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재택근무에 내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하지만 재택근무에 익숙했던 애들은 또는 그런 기업들은 정말 생산성이 올라가고 자, 이러한 약간의 양극단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세 가지 변화는 우리가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부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도심지의 변화예요. 도심지의 변화. 이거는 확실하다. 이게 지금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도심에서 떠나고 있고,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시내 의류 매장 수가요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말까지 8%가 감소했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일단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대출 또는 이자 그럼 뭐 상환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근데 백화점부터 꽃집, 서점까지 시내 잡화점은 7% 하락했고요. 식료품점은 2%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대요. 네. 왜 그러냐면 식료품점은 좀 전방위적으로 좀 범위가 넓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크게 하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자, 유시 얼바인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 주택 시장의 선택은 경제성이었다. 내가 경제성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선택을 받아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도심 한가운데서는 많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교외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되는. 네. 그러니까 교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외로 나가니까 교외에 있는 지역의 치안이 30%가 강화가 됐대요. 강화됐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바깥 지역의 치안이 더 좋아졌대요. 이게 왜냐면 보는 눈들이 많아서. 네. 근데 반대로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네. 치안이 악화됩니다. 범죄가 일어나요. 보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제 화면처럼 도심이 텅텅 비어 있으니 네. 어느 뭐 특정한 어떤 거리나 그러니까 이제 치안이 점점 안 좋아지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그 뭐 길거리에 있고 자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선택은 임금에 대해서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과 정말 연결되어 있는데 최근에 재택근무 자체가 네. 아니 우리가 굳이 임대료를 높게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야 되냐? 나가서 가자. 이러다 보니까 다 교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뭐냐면 일하는 여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십 년 동안에 일하는 엄마, 우리 워킹맘들은 불균형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오후 5시 이후에 근무했는데 동시에 아이들 픽업도 해야 되고. 맞아요.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재택근무, 특히나 과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재택근무가 2% 증가하면 워킹맘의 고용도 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워킹맘에 대한 어떠한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인식이 좀 개편이 됐다라는 것은 이번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로서 나왔던 하나의 결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원격 근무가 사실 후배 직원이 업무 피드백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일을 잘해 못해라는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기업에서. 너 부사수는 어떠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비율이 낮아지긴 했대요. 왜냐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격 근무면 서로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예. 각자의 집에. 예, 그래서 이러한 근데, 기업 내에 어떤 문화는 있더라. 예,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육아나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자리를 떠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긴 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내에서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리고 피드백이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 조금은 좀 제도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네. 예, 그런 변화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생산성인데 그럼 재택근무 생산성이 좋겠냐라고 봤을 때 결과치가 정말 다양했어요. 예, 결과치가 다양했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시아 정보기술회사예요. 이 부분은 생산성이 8%에서 19%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그 결과치를 얘기를 했고 근데 또 미국에서는 생산성을 조사했는데 생산량이 약 24% 증가했더라. 네. 예, 이게 국가 간의 차이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이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얘기했던 결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 재택근무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 좋은 관리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근무 설정을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직접 대면을 하면서 회의를 자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했던 기업들은 생산성이 괜찮았는데 대면할 시간이 없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을 집에서 보낼 이유가 왜 있냐 이게. 대면할 일이 없는데 왜 재택근무를 시키냐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연락할 일이 없는데 네. 얘가 뭘 하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달려있고 이거는 국가를 떠나서 기업 단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는 이번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확실히 변했다. 예. 자, 근데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경제학자, 또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다음 기타 이 관련된 모든 학자들이 역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지난 지 좀 뭐 꽤 오래됐죠. 2, 3년이 좀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도 이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더라. 아직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이 업계의 또는 월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한번 제가 전달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2023년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네, 근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 경제 포럼에 있어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 네. 또는 생성될 직업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 포럼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 직업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나 이렇게 좀 얘기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가는 상당한 많은 비중으로 65%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29%가 뉴트럴, 중립적으로 했고 7%가 부정적이다 얘기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49%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긍정적이다. 아마 다들 예상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경제 포럼에서도 화두에 오르고 이러한 직업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대비해서 2027년은 인간과 어떤 기계에 따른 그러한 자포지션 어떻게 비중을 좀 차지할 것인가 라고 됐는데 2027년 되니까 뭐 기계가 43% 정도 차지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경제 포럼 마지막에서 이런 얘기예요. 성장할 직업과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10개의 직업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일일이 붙이지 않았는데 밑에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했습니다. 성장할 직업은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관련 전문가, 분석가, 엔지니어들입니다. 네. 이 1위부터 10위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직업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쇠퇴할 직업이 뭐냐? 은행, 우체국, 비서, 회계, 판매직, 사무직, 통계, 보험 이러한 기업 이 분야는 아마 앞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2027년 기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향후 뭐 4년 정도 남은 거죠. 네. 예, 4년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이 근무 환경, 근무 조건 이런 우리가 일하는 또는 더 나아가서
기업단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왜냐하면 예전에 레거시 기업인지 네. 또는 이제 성장하는 기업인지 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 변환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박종원 팀장 요즘에 뭐 일자리 때문에 힘든 일 있어요? 여기 직업, 아. 사라질 직업, 예. 아니 아까 성장할 직업. 그 MG 그분이 울어서 저 왜 울지? 잠깐만 그럼 한번 지금 한번 볼까? 지금 미국이 어떤가? 이렇게 시작된 거야 지금. 예. 그래서 경제 포럼까지 나왔어. 그분이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예, 그러네. 저의 마음 속에. 네. 예.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에서 확실히,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 확실히 변한 건 있다. 네. 세 가지 측면에서는 경제학자들도 동의한다. 예. 도시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근데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아니 애플이 언제까지 시총 1위를 하겠어요. 네. 예전에 엑소모빌이 1위였잖아 사실. 뭐 IBM도 1위였고 네. 분명 이제 산업 자체가 변화할 거고. 그럼 내가 지금 투자를 할 때 나는 너무 옛날 레거시를 보고 있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의 어떤 동향, 어떤 직업군, 어떤 근무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크게 좀 경제가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네. 것들도 아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예. 재밌네요. 이 메타방님 요즘에 부정적이라고. 아니야. 난 긍정적이야. 그래요? 네, 긍정적입니다. 애기 키우는 것도 좋아.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보이셨을까요? 그냥 혹시 약간 뭔가 이제 저 쿠모다마는 네. 내가 반말도 안 해. 쿠모다마님은 약간 저랑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딱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아주 행복합니다 요즘에. 네. 예. 맞아요. 제너럴 일렉트릭도 1위였었어요. 맞아요. 맞아. 다 기억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유, 뭐 진짜 시간만 있으면 뭐 계속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예. 시간이 주어졌으니. 자, 또 그러니까. 다른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죠, 저희가. 네.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